안녕하세요, 진갈버입니다. 이제 어느덧 여름도 막바지에 다다랐고 아침 저녁으로 가을을 느낄 만한 시원한 바람이 부는 듯 합니다. 여름을 잘 견뎌준 이런 제라늄을 8월 말쯤에 어떤 작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좀 더 현실적인 내용으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여름 내내 거의 방치 수준으로 그냥 두신 분도 계실 거고 나름 소소하게 관리를 해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은 특히 제라늄 키우기에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이나 첫여름을 나신 분들이 지금 제라늄 상태를 보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좀 더 비교해 보면서 그냥 두어도 되는지 아니면 뭔가를 해줘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여기 보시는 것은 영상에서 제가 한번 소개를 드렸었는데 장마 전에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올해 비가 많이 왔는데 그 비를 다 맞추고 그렇게 키운 형태가 되겠습니다. 장마 전에 강전정을 했기 때문에 순이 웃자람도 없이 이렇게 짧게 잘 자라고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순이 나와 있는데 이 순이 이런 식으로 순이 한 개에서 이렇게 두 개씩 이런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는 이것은 정상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이 순을 굳이 따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 만약에 이렇게 겹쳐서 또 한 개가 더 나온다 그럴 경우에 이게 너무 밀생하게 자라게 되면은 그 영양 소모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순은 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를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 묵은 데가 있고 그리고 여기 새순이 이렇게 두 개가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쪽도 올라와 있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수영을 고려해 가지고 그 수영을 망가뜨리거나 아니면은 좀 불필요하다 판단되실 경우에는 이것은 제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수영이 어느 정도 맞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말라있는 잎들이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냥 제거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지저분한 것들 그런 거는 잎자루 부분에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마른 잎 정도만 이렇게 제거를 해서 계속 그냥 이 상태로 키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꽃이 지금 피어 있는데 여기 꽃이 이렇게 제대로 못 피고 말라가지고 이렇게 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베란다 창틀에서 그냥 비를 마음껏 맞을 수 있게 그렇게 둔 형태인데 이 제라늄 같은 경우는 이게 꽃이 피었을 때 꽃에 물이 닿게 되면은 이렇게 꽃이 다 망가져 버립니다. 제대로 피질 않고. 그래서 그거는 지금 시기뿐만 아니라 평소에 키우실 때도 꽃이 피어나기 시작하거나 아니면 꽃이 피어 있을 때는 이 꽃에 물이 직접 닿지 않게 그렇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을 주실 때 항상 이 화분 표면에다가 물을 주시는 습관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웃자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은 경우는 아리스토달링인데 봄에 손을 대지 않고 그대로 키워서 이런 식으로 길게 자라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가지를 좀 굵게 만들려고 배양을 위해서 이렇게 좀 길게 키운 건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웃자란 게 아닙니다. 반면에 여기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자라난 게 있는데 그리고 또 여기도 이런 식으로 자라난 게 있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바로 웃자란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웃자란 같은 경우는 질소질 비료나 수분의 과다 공급 또는 일조량 부족일 때 보통 길이보다 이렇게 길고 연약하게 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웃자란 줄기는 꽃이 잘 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라늄 같은 경우 여름철에 비료를 주지 말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그 실내에서 일조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비료까지 주게 되면은 이 웃자람 현상이 더 심해집니다. 이렇게 웃자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이 밑에 굵은 줄기가 이렇게 올라오다가 급격하게 가늘게 이렇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갖다가 그냥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여기 아래 묵은 데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여기서 줄기가 급격하게 이렇게 가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그 아랫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순을 이렇게 받아내는 그런 형태로 키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웃자란 가지들을 그냥 계속 키우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 웃자란 가지는 앞서 이야기 드렸지만 꽃도 잘 피지 않고 이것이 나중에 커지게 되면은 그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릴 때 제거를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보셨던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걸 줄기를 이렇게 굵게 다 받아냈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 나무처럼 이렇게 크게 키울 게 아니라면은 이것은 다 잘라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잘라야 여기서 또 새순이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그 강전정 부분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은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다음 영상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또 두 개의 개체가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12월에 그 파종을 했던 그 영상을 찍어서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파종을 했던 그 퀀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은 이렇게 외목대 형태로 이렇게 굵게 자라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 끝에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V자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게 일자로 잘 자랐기 때문에 이 옆에서 나오는 줄기는 별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닥다닥 나오고 있는 이런 것들은 그냥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바짝 잘라서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나온 것도 바짝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그냥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파종을 한 거기 때문에 여기 밑에 부분은 좀 이렇게 가늘고 위에서부터 굵어졌는데 이것은 분갈이를 해가지고 이걸 좀 더 깊게 이 정도까지 그렇게 심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 정도로 하시면 되고, 여기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삽목을 한 건데 여기 삽목한 것도 이렇게 새순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어떤 수영으로 키울지 고려를 해가지고 필요가 없으면 다 잘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하나가 이렇게 밑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일자로 이렇게 잘 자라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필요 없는 게 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그냥 바짝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잘라주시고 이것을 키울 건지 아니면은 제거를 할 건지 그거를 판단을 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V자로 자라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필요 없는 그런 개체가 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그냥 바짝 이런 식으로 잘라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잘라주시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잎이 아래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밑에 잎자루를 조금 남기시고 이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좀 잘라가지고 좀 깔끔하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자르실 때는 바짝 잘라 주셔야지 이게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 한 개를 좀 더 보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아랫부분에 지금 이렇게 두 개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윗부분에도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이게 겹치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위에 나오고 있는 것들을 그냥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지저분한 잎들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깔끔하게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것은 제가 이 밑에 거를 키워 올릴 거기 때문에 이것은 이 아래 거 두 개는 그냥 좀 놔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여름이 끝나면은 꼭 가을 분갈이를 해야 되냐는 그런 의문이 드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가을 분갈이를 주로 하기 때문에 분갈이를 하면서 뿌리 상태를 보고 그리고 가지치기를 많이 해주지만 봄에 분갈이를 하신 경우라면은 특별히 이유가 없다면은 굳이 가을 분갈이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분갈이 효과는 아주 많지만은 그 중에서 뿌리 활력 증진과 그리고 부족한 영양소를 자연스럽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긴 합니다. 하지만은 이유 없이 너무 잦은 분갈이는 오히려 식물에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좀 안착을 해서 살만한 최소한 6개월 정도의 충분한 시간은 주셔야 됩니다. 하지만은 봄에 분갈이를 한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여름의 휴면기에 접어들기 때문에 뿌리 발육이 그리 왕성하지 않아 가지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은 기계적으로 봄에 했으니까 가을에 또 해줘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올해처럼 많은 비가 와 가지고 이렇게 마당에서 키운 종류들, 그런 것들은 비를 많이 맞았기 때문에 분갈이를 하셔도 되고, 그리고 분갈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겉흙을 갖다가 3분의 1 정도 덜어내시고 거기다가 새흙을 채워주시거나 아니면은 알비료를 갖다가 좀 주시는 것이 그 비로 인해서 많이 식겨내려간 흙 속 영양분을 갖다가 보충해주는 방법이겠습니다. 이 여름이 지나서 첫 걸음을 줄 때 액비보다는 알걸음을 좀 권하는 이유가, 액비는 속효성이라서 효과는 빨리 나타나지만은 아직은 좀 덥기 때문에 웃자람이 올 수가 있어서 서서히 적응시키면서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알걸음을 주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그리고 필요시에 좀 날씨가 선선해지면은 그때부터 액비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잎이 연노랑빛으로 이렇게 변하기도 하고, 이게 더 심해지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더 옅은 색으로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날씨가 너무 더워서 빛을 반사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더 연한 색으로 변한다는 말도 있고, 그리고 칼슘이나 마그네슘 등 그 영양분이 부족해서 생기는 현상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칼슘이나 마그네슘을 연면시비하기도 하는데요. 제 경험상 많은 여름을 나면서 제가 나름 내린 결론은 결국에 날씨가 더워져서 이 지상부나 뿌리 생육이 좋지 않게 되면서 그 영양분 흡수 등이 생육 전반에 문제가 생기면서 잎이 이렇게 노랗게 변하는 현상으로 그 고온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흙 속에 칼슘이나 마그네슘은 풍부해도 어차피 흡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대로 흡수를 못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급한 마음에 칼슘이나 마그네슘을 갖다가 이렇게 화분 위에다 웃거름식으로 주시는 것은 별로 효과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뿌리에서 흡수를 못하다 보니까 이 옆면 시비를 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이게 꼭 칼슘이나 마그네슘 부족이 원인이란 확증도 없고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도 지금 이런 식으로 점점 나름 녹색으로 정상적으로 돼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가능하시다면 좀 선선한 곳에 두시면 회복력이 더 빨라집니다. 자연스럽게 말라서 떨어지는 부분도 있지만은 보기 싫다면은 그냥 이 상태에서 잘라주셔도 되겠습니다. 조치를 어떻게 취해도 되겠지만은 그냥 두셔도 별 특별한 그런 문제는 없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특별한 내용은 아니었지만은 제라늄 처음 하시는 분들이 좀 보시고서 하실 수 있는 그런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